안녕하세요, 모터리원 박혜원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e-tron을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일 국내 출시를 하고요.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차 출시 현장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두운 실내 공간이었고 좀 충분히 촬영하기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제가 충분히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시승 행사장이고 지금 사실 다른 분들은 시승을 하고 계신데 제가 좀 따로 빠져나와서 이 야외에서 좀 이제 빛이 좀 있을 때 보여드리려고 따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3월에 독일에서는 이미 발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벤져스에서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이제 그 토니 스타크의 차로 나온 적이 있죠. 그때는 e-tron GT였습니다. 아무래도 5년 후 미래를 말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는 전기차가 대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e-tron GT는 아니고요. e-tron 55 쿼트로 차량입니다. 이제 이게 실제로 판매되는 모델인 거죠. 근데 그 영화에서도 사실 느꼈는데 영화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토니 스타크의 차다, 미래차다, 전기차다 하면 굉장히 특이한 형상일 것 같은데 굉장히 그냥 기존에 있던 차인가? 저게 전기차라고? 싶을 만큼 별 특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이렇게 짚어보면 당연히 특징들이 있지만 그 전에는 언뜻 봤을 때는 이제 기존의 아우디 패밀리 룩과 그러니까 아우디 SUV 패밀리 룩과 굉장히 흡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준대형급인 Q7과 크기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준대형 SUV인 Q7보다 약간 작은 정도입니다. 왜 전기차에 기대하는 공기 저항 계수가 좋아야 되고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오래 달리려면 또 가벼워야 되고 등등의 그런 이유로 좀 작고 어떻게 보면 약간 카트 같은 차도 있고 한데 얘는 그렇지 않고요. 준대형 SUV인 Q7과 거의 비슷한 크기와 그리고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7보다 약간 작은 e-tron 55 쿼트로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전장은 4900mm, 전폭은 1935mm입니다. 그래서 Q7보다 전장은 165mm, 그리고 폭은 35mm만 작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3cm? 한 16cm? 한 뼘 정도, 한 뼘도 안 되죠. 보통 한 뼘이 한 18에서 20cm 정도 되니까 한 뼘도 안 되게 작은 거죠. 그리고 이게 생긴 거는 그냥 SUV처럼 생겼지만 이게 공기 저항 계수, 그러니까 공기 저항 항력 계수가 0.27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특히 그걸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형상 중에서 굉장히 기존의 아우디 SUV랑 굉장히 닮았지만 이 형태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눈에는 안 띄지만 저거 뭐지 싶은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사이드 미러입니다. 사이드 미러입니다 했는데 사이드 미러가 없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없고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찍은 화면을 이 안쪽에 있는 OLED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특히 어둡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더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이드 미러가 되게 잘 알려진 공기저항 계수를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레이싱 선수들이 사이드 미러 접고 달려 이런 농담들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카메라 영상으로 바꾸면서 공기저항 계수를 높이는 데 한몫한 거죠. 이게 아우디 기존 SUV와 다 닮아 보이는 듯 다른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여기 그릴 형태가 조금 다르죠. 물론 그릴은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릴의 형상이 이제 가로줄을 바탕으로 또 여기 세로줄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릴에 세로 포인트가 잘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릴을 보고도 저기 아우디 전기차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뭐가 전기차인가 싶은 엄청난 특징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더 아우디답게, 그래서 아우디가 이 e-tron을 개발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우디답게 만드는 걸 굉장히 치중을 했다고 해요. 아우디 하면 쿼트로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주행 성능, 그러면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 그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아우디죠. 근데 그거를 이 차에도 녹여내는데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일단은 바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를 전기차니까 되게 조심하면서 애지중지 타야 되나? 아껴 타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차를 무려 4개의 대륙에서 250개에 달하는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를 다 했다고 해요. 저도 이 차를 자랑하는 아우디의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진짜 눈길, 산길, 모래길, 흙길, 각종 도로를 너무너무 멋있게 달립니다. 그런데 일반 SUV로 이제 시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가 SUV 출시됐다고 해서 그 차의 테스트 주행 장면을 보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정말
좀 험난한 도로 상황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전기차인데도 험로를 주파할 수 있는 게 기본인 거죠. 왜냐? 형태가 SUV니까.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 SUV이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SUV에 맞는 효율성도 담았고 실용성도 담았고 그리고 안정성은 물론 담았으며 거기에 강력한 주행 성능도 같이 담은 차인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이 차의 4륜구동 방식이 바퀴가 이렇게 4륜이 있으면 그 사이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엔진이 있고 엔진 옆에 미션이 있겠죠? 아니면 뭐 엔진 뒤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후륜인 경우에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고 그걸로 동력을 연결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뿌려주는 끊고 붙이고 하는 트랜스퍼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4륜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운데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갑니다. 앞에 전륜과 후륜의 드라이브 샤프트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륜과 후륜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륜과 후륜에 각각의 모터가 있고 그 모터로 구동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4륜 구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 4륜 구동이 늘 4륜 구동이 아니고 후륜 구동 기반의 4륜 구동. 그러니까 평소에는 후륜에 있는 모터로 동작을 하다가 후륜에 있는 모터가 뭐 전륜까지 힘을 보내주고 이게 아니라 또 전륜 구동의 모터도 같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바퀴에 연결된 모터는 125kW고요. 뒷바퀴에 연결된 모터가 140kW. 후륜 구동 바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뒷바퀴에 있는 모터가 조금 더 많은 힘을 내는 것 같고요. 마력으로 환산하면 이제 360마력에 달하죠. 그리고 이게 최대 토크는 57.27kgm라고 합니다. 이게 또 일시적으로 모터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부스트 모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8초 정도 작동을 한다고 해요. 출력은 300kW 그러니까 408마력까지 부스트 모드일 때 올라갑니다. 이때 최대의 토크는 67.7kgm고요.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주행 시에 일반 주행은 6.6초, 부스트 모드 시에는 5.7초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는 4륜 구동이 아니라 후륜 구동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휠에 그 타이어 마찰 계수를 측정하는 그 센서가 있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정말 0.00001초까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마찰 계수 모니터링을 통해서 거의 예측에 가까운 수준으로 4륜 구동을 작동시켜준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오늘 시승이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옆에 또 제가 오늘 선배님을 태우고 운전을 할 예정이라서 뭐 그렇게 4륜 구동이 갑자기 뭐 개입할 정도로 그렇게 운전을 뭐 험악하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네, 여기 4륜 구동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E-쿼트로 원래 아우디는 기계식 4륜 구동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렉트로닉 전자식 4륜 구동 방식을 구현을 했고 기존의 아우디 쿼트로 시스템에 준하는 아니지 그 이상으로 더 좋은 네, 그런 4륜 구동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뭐 전기 구동계만 연결을 해서 전기로 가는 차를 만든 게 아니고 정말 기존의 아우디 차량다운 정말 좀 다른 그런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브레이킹 시스템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사실 회생제동 시스템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도 많이 있었고 항상 있던 그런 시스템인데 그 회생제동이 보통은 이제 브레이킹을 같이 할 경우에는 이 바퀴의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이 디스크를 잡아주면서 이제 바퀴를 못 움직이게 이렇게 마찰력을 높여가지고 바퀴에 굴러가는 거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제 잡아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브레이킹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시스템이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남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거.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엑셀에서 발만 떼면은 이제 회생제동이 작동을 해서 좀 더 브레이킹이 좀 많이 되는 거? 사실 그 전기차 처음에 타시는 분들이 그거 감각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차가 훅 서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회생제동이 작동을 하는데 지금 이 이트론 55 쿼트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뭐랄까요? 조금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브레이킹을 하면은 앞으로 쏠리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통 중력 가속도에 빗대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 몸을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는 거를 G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중력 가속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보통 이제 저희가 횡지라는 표현 언제 씁니까? 코너링 돌 때 이렇게 횡지를 받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게 중력 가속도에 준하는 힘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작동을 한다 해서 횡지라고 하는데 브레이킹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G가 발생을 해요. G포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0.3G 제 몸을 버티고 있는 이 중력 가속도의 힘이 보통은 그게 이제 1G가 기준이죠. 1G. 근데 이제 보통 1은 단위를 쓰지 않고 그냥 G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게 브레이킹을 할 때 이렇게 갑자기 쓰는 이 힘이 0.3G. 사실 우리가 급브레이킹을 해도 0.3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풀 브레이킹을 할 일도 잘 없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브레이킹 상황에서는 0.3G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브레이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0.3G 이하의 힘일 때는 우리는 브레이킹을 했지만 이제 기존에 브레이킹을 하면 거기에 이제 유압 장치가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피스톤을 팍 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계산을 해가지고 브레이킹을 한 수준에 맞춰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씁니다. 그러니까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터가 힘을 회수하면서 차를 쓰는 걸 마치 우리가 브레이킹을 하는 정도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3G까지는 브레이킹을 해도 이 바퀴가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를 쓰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기술인데, 회생제동의 힘을 그 브레이킹 시스템에 적절하게 이렇게 녹이지 못해서 갑자기 급정거하는 느낌이라던가 악셀만 떼도 차가 뭔가 서는 느낌이라던가 브레이킹 감각이 좀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전기차를 탈 때 처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했는데 지금 이거를 그냥 일반 브레이킹 하듯이 자연스럽게 풀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승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건 그 브레이킹 시스템입니다. 이 아우디 이트론 55 쿼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브레이킹 시스템이나 사이드 미러 같이 기존의 다른 전기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방식, 그러니까 혹은 사용한 방식보다 조금 더 아니다, 훨씬 더 진보한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치중했습니다. 그 차체의 크기를 줄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차체의 크기나 무게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공간과 차체는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오늘 시승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이 안에 화면으로 보인다는 게 사실 저는 그게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운전을 할 때도 안에 후방 카메라가 있어도 전 사실 사이드 미러로 확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후방 카메라 공간감이 저는 잘 안 느껴져요. 2D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식 사이드 미러가 어떻게 저한테 느낌을 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 타보신 분들에 의하면 적응하는데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예전에 이 사이드 미러,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를 달아서 내부에 보여주는 방식이 기존에도 사실 나왔어요. 현대기아도 있고 뭐 도요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브랜드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기판에 보여주거나 여기 가운데 화면에 사이드 미러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 숄더 체크가 안 돼서 그것도 좀 이상했는데, 여기는 다행히 사이드 미러가 있을 자리보다 조금 안쪽이지만 그 방향에 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숄더 체크도 같이 가능해서 일단은 위치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시승이 기대가 돼요. 특히나 이 외관은 사실 기존의 아우디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물론 아우디의 고급스럽고 멋진 디자인도 있지만 살짝 평범할 수 있는, 왜냐면 전기차 같진 않으니까 특별히 이제 그런 디자인이지만 또 거기에 녹인 또 다른 기술들이 어떻게 느껴질지, 어떻게 다를지 그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알렌자가 장착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줄 55. 와, 폭이 꽤 넓네요. 이 높다는 거는 마찰력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사실 효율성엔 좀 떨어진데 영향을 할 텐데, 어쨌든 줄 55, 255에 50, R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휠 타이어 말씀을 드린 김에 서스펜션이 보이니까 서스펜션 말씀을 드리자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서요, 차체 높이를 최대 76mm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7가지 주행 모드가 있는데 오프로드, 온로드, 자동, 승차감, 효율, 다이내믹, 개별, 이렇게 7가지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구매를 했을 때는 이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구매 시에 뭐 300만 원, 200만 원 뭐 상당의 바우처를, 그 충전 바우처를 제공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충전도 돈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아우디 이 이트론 55 쿼트로를 사면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3년에서 뭐 5년 뭐 이 정도 쓸 수 있는 기간 동안 이제 얼마의 금액에 달하는 그 바우처를 준다고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자막으로 아마 넣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제 41개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에서 그 아우디 전용 150kW 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했고요. 이 급속 충전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30분 안에 80%까지 배터리가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완충을 했을 때 이동 가는 거리가 307km. 요거는 이제 인증받은 게 307km고, 뭐 해외에서 실제로 전 충전을 했을 때 이제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 상황상,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했을 경우 307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하고, 이제 그랬을 때 거기에 80% 정도면 한 240km 정도는 주행할 수 있는 거니까 한 10분 정도 충전을 하시면 뭐 충분히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완충을 하는데도 47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완충을 하는데도 1시간은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징 온 디맨드 서비스라고 해서 이 아우디 차를 가져가서 자기네가 충전을 해서 다시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죽 재질이 엄청 부드럽고요.
자, 여기는 뒤에서 보는 앞에 풍경. 그러니까 센터 패시아 부에서 가운데 정면 부분이 이제 운전자 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운전자를 위한 디자인이죠. 자, 이 생각보다 썬루프의 개방감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당연히 송풍구가 있죠. 자, 이쪽에 B필러 뒤쪽에도 송풍구가 있고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가 둘 다 있습니다. 자, 지금 아우디 e-tron 55 쿼토로를 드디어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이제 시승을 하실 저희 선배님, 디자인 프레스의 편집장님이세요, 무려. 그래서 네. 지금 편집장님이 대신 선배님이 운전을 해주시고, 네, 운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 맞나? 맞나? 내일 편집장님. 맞습니다. 내일 만나, 오래 만나. 아, 되게 저 혼자 하면은 좀 약간 시승기 딱딱한데 선배님 계셔서 약간 좀 유쾌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어벤져스에서 보던 차를 뭔가 진짜 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사실 뭐 전기차가 특별히 엄청 새로울 건 없는데다가 아우디가 미리 말했지만 기존의 아우디를 그대로, 아우디 효율성, 안정성 등등을 그대로 담은 차를 만들려고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사실 기존의 아우디 차와 뭔가 되게 다르다 이런 느낌은 사실 크게 없네요. 특히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은 뭐 여전히 55에 맞는, 그 55라는 숫자에 맞는 강력한 성능이 딱딱 티가 납니다. 다만 이제 타자마자 굉장히 신기했던 거는 기어 노브에서 기어 셀렉트하는 방식이 좀 신기했고, 그리고 양쪽에 사이드미러가 여전히 좀 신기합니다. 알고는 있었는데도 막상 눈으로 보니까 좀 신기해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운전석에 앉아있으나 조수석에 앉아있으나 사이드미러가 보이는 그 화면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뭐 차가 오고 있어요 뭐예요 이런 걸 이렇게 운전자에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알려주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소나타가 추월하는 걸 제가 이렇게 사이드미러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몇 가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뭔가 굉장히 뭐 전기차다, 완전 다른 차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고, 이걸 아우디가 노린 거라고 합니다. 아우디는 진짜 디자인, 예술 이런 쪽에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 굉장히 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마이애미에서 12월에 매년 열리는 게 있어요. 디자인 마이애미라고. 아우디는 매년 나가서 디자이너들과 함께 콜라보 전시를 해요. 그리고 지난 4월에 밀란에서 아우디가 보여줬던 게 e-tron을 주제로 해서 그 구조물 자체가 충전소인 동시에 사람들의 도심 속의 어떤 쉼터? 공원? 약간 이런 개념으로 했었는데 되게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아우디가 보면은,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제 수준은 좀 낮아서 한국의 모터쇼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렇죠. 아우디는 항상 모델들과 이렇게 옷도 뭔가 되게 차에 맞춰서 그렇죠. 디자이너 분이 해서 남자, 네. 여자 다들 똑같은 약간 이런 그렇죠. 유니폼처럼.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보면 옷도 다 차에 뭔가 어울리는, 생뚱맞지 않고. 그래서 인테리어 선배님께서 시승을 해주시는 김에 제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이제 좀 이렇게 각을 좀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끝그릴 같은 데서 이제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흐르듯이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이렇게 좀 각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게 좀 통일성이 있고, 보통은 요즘 이제 일자로 나오는 차들이 많아요. 사실 대시보드가 일자로 이렇게 평면으로 있는 차들 같은 경우 넓어 보이기 위한 차인데,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 넓어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기능을 운전자가 잘 쓸 수 있는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여기 센터 터널에도 여기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 이렇게 한번 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약간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딱 운전자가 손을 딱 뻗었을 때 누르기 좋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약간 이게 전기차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작할 게 좀 많고 또 뭐 각종 첨단 기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운전자가 이게 어디지 저기지 막 찾다 보면 힘들 수 있는데, 그걸 약간 배려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같은 부분은 신기한 게 이 센터페시아 안쪽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이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4륜 구동은 드라이브 샤프트가 앞뒤에 전륜과 후륜에 있고 가운데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륜과 후륜의 힘을 연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4륜 구동을 하더라도 어쨌든 모터가 있는 쪽이나 아니면 뭐 동력원이 있는 쪽에서 뒤로 보내야 되는데 힘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각각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모터와 뒤쪽에 있는 모터. 평소에는 후륜 구동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모터만 작동을 하면서 이 뒷바퀴를 굴리다가 나중에 4륜 구동이 개입을 할 때는 앞바퀴까지 굴리는데 앞바퀴 모터가 독립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기 때문에 이 센터 터널이 아주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30mm인가요 이거?
330ml 물병이 꽂혀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을 넣으면 아예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뭔가 튀어나와서 운전자의 팔꿈치를 건든다던가 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호 변속을 할 때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데 물병이나 이런 거 꽂았을 때 이런 게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게 뭔가 가운데 가로지르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이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는 저 이거 진짜 당연히 그냥 버튼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조절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좀 특이했고 이게 또 뭔가 약간 새로운 느낌을 줬어요. 근데 전반적인 디자인은 뭐 요즘 사실 차들 중에 아예 디스플레이 여기까지 뺀 차들도 있고 무슨 S클래스라던가 각종 디스플레이를 도배를 해서 막 신기한 차들도 있고 사실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테슬라만 해도 이만하게 여기 지금 그쵸.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큰 LPD형이.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뭐 이거는 사실 기존에 많이 봤던 디자인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더라도 결국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운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이 들지 않으면서도 곳곳에 뭔가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이 차 되게 신기한 차다라는 느낌을 곳곳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아우디가 원래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디자인도 프리미엄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런지 소재 보십시오. 이 소재 하나하나가 이 천도 그렇고요. 천도 고급스러운데 여기 안에 쌓인 가죽이나 여기 마감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어떤 소재죠? 실버, 메탈 같은 느낌을 주는 메탈은 아닌데 메탈인가? 아닌데 메탈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약간 은색 이렇게 플레이트 이렇게 실버 느낌 나잖아요. 그 소재에 또 여기 이 소재에 하이그로시에 각종 소재를 너무 적절하게 잘 섞었어요. 하지만 전혀 요란한 그쵸? 색이 전혀 없고 굉장히 세련된 그런 아우디만의 맛이죠. 그쵸. 고급스러우면서 세련되고 굉장히 이런 거 되게 요란하고 정신없을 수 있는데 정말 잘 섞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큰 차이 중에 하나라면 이런 왜 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이렇게 곳곳에 이런 걸 녹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오래된 자동차 브랜드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뭐 신생 자동차 브랜드 많은데 그런 데서는 사실 금방 이렇게 훔칠 수 없는 노하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죽 시트도 엄청 부드럽고 진짜 부들부들 매끌매끌하고 여기 손에 닿는 부분은 다 또 가죽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알칸테라까지. 훌륭합니다. 멋있습니다. 진짜 고급차는 고급차죠. 고급지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신기한 차, 뭐 미래에서 온 차, 전기차 이게 아니라 진짜 그냥 고급진 아우디 그러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주행 성능도 만족시키는 그런 차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승을 하면서 또 시승감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조수석에 잠깐 탄 느낌으로는 크게 이질감이 확실히 없어요. 이질감이 저도 없고 운전하는데 뭐 저런 사이드 미러 자체는 뭐 약간의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넓고 실상이 좋기 때문에 뭐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요. 처음 탔는데도. 저는 보니까 뒷차에 굉장히 생생하게 149 이 번호판이 인지될 우와. 정도로 굉장히 잘 보입니다. 진짜 노커까지 되겠어요. 약간 블랙박스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블랙박스를 그쵸? 써도 되겠다 진짜. 나중에 개발되지 않을까요? 요즘 옆면 긁고 다니고 막 이런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블랙박스 중에 좀 억울한 사례가 왜 앞에만 찍히니까 옆에서 잘못된 건데 제대로 안 찍혀가지고 억울한 사례들이 많은데. 뭐 뒤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거 자체가 블랙박스 기능처럼 뭔가 하는 느낌. 그치. 사고가 난 순간 일단 이거부터 찍는 거야. 증거갖고. 그렇죠. 증거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쵸. 되게 마음 놓고 운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닫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름답네요. 진짜 이쁘게 근데 스무스하게 열린다. 그쵸? 와 되게 슥 하고 나가네요. 그렇죠. 약간 뭔가 융단을 깐 듯한. 그죠. 지금 시트 포지션을 일단 아까 맞춰봤는데 생각보다 그 조절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레인지가. 네, 그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는 게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키가 남자분들 위주로 맞춰져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저도 모르게 자꾸 이 사이드미러 봤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약간 이러고 놀랐어요. 그치. 금세 적응될 겁니다. 근데 이게 화면이 좋기는 한데 아쉬운 게 뭐냐면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으니까 약간 눈을 이렇게 다시 내려야 되니까 약간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와 역시 뭐 가속력은 너무너무 좋네요. 진짜 살짝만 발라도 슉 나가는 게 그쵸. 그리고 이게 진짜 약간 양탄자 위를 가듯이 쓱 하고 가네요. 이게 아까 좀 이렇게 근데 코너를 돌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이 약간 이제 배터리 때문에 밑에 판같이 있어서 진동이 원래는 그 충격이 있는 그 바퀴 쪽의 진동이 좀 더 커지면서 그쪽만 좀 있다던가 그쪽에서 그렇게 퍼져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약간 진동이 다 퍼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판으로. 아까 옆에 타 있을 그래서 약간 때는. 옆에 탔을 때 약간 좀 네, 튀는 탄 느낌이 있죠. 근데 이게 운전석에 있을 때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이렇게 판이 이렇게 하는 느낌이 확실히 있죠. 그리고 이제 휠타이어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휠타이어 진동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이 차는 이 큰 휠타이어 진동이 거의 안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 휠타이어 퉁퉁 치는 그 진동이 있거든요. 무거워서. 근데 얘는 좀 그런 게 없는 편이고 그 옆에 차가 있거나 하면은 사이드미러에 노란색으로 띠가 그리고 이렇게 진짜 네. 불이 딱 들어요. 제가 아까 같이 왜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그쪽에 차가 있으면 한쪽이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테두리가 노래지는 것 같던데? 예, 저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되는데, 저렇게 되네요. 저게 영상에는 안 나오겠지? 아무튼 그 노란색 불빛이 깜빡깜빡 하면서 테두리가 이렇게 다 전부 다 찹니다. 근데 지금은 차가 있기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한 면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개선을 해서 사이드미러 위치를 조금만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또. 근데 좀 적응이 되면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네네. 뭐 시야가 보통 이렇게 살짝 눈만 내리깔면 되니까요. 그리고 확실히 살짝만 밟았는데도 가속이 슉슉슉 되네요. 그리고 여기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패들 시프트로 기어를 다운하면 이게 스포츠 모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 사실 되게 스포츠 모드 하고 갑자기 훅 갔어요. 저 진짜 왜냐면 이게 아까 페달을 갑자기 밟은 게 아니고 이 아까랑 차이가 없게 밟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은 그 강도로 밟은 걸 기억을 하니까 이제 저는 아는데 옆에서 모르실 수 있지만 같은 강도인데 이 스포츠 모드일 때 갑자기 훅 나가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가 부스트 모드라고 아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력이 상승하면서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패들 시프트가 왜 있나 했는데 진짜 기어하듯이 약간 변속할 때 충격을 살짝 줘요. 이게 너무 재밌네요. 약간 이렇게 바뀔 때는 이렇게 조금씩 얘가 일부러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어 단수를 낮추면 마치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그 기어 단수 낮출 때마다 이렇게 속도가 조금씩 더 이렇게 훅훅 줄어요. 이게 그 브레이킹 시스템을 회생제동 그 기능을 이용해서 브레이킹 시스템을 0.3G까지 전자적으로 제어한다고 했거든요. 보통 브레이킹을 할 때 진짜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면 그러니까 선배님이 리즈너블한 이 정도는 너 해도 돼 라고 하는 수준이면 0.3G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얘가 그 패드랑 디스크가 만나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한대요. 얘가 이 정도 브레이킹을 했으면 어느 정도 강도로 쓰기를 원하는 거니까 회생제동 에너지를 이만큼 흡수를 해서 모터가 이제 브레이킹을 거는 거죠. 그 시스템이 있는데 어쨌든 그 시스템 덕분인지 변속기가 없는데 마치 변속하는 느낌으로 딱 그걸 탕탕탕 잡아주는 게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고 조용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인데 매끈하고 진짜 이 휠타이어 충격도 이렇게 안 올라오는 진짜 이 부드러운 느낌 너무 좋네요. 근데 약간 흥분했다. 너무 좋은데 그 와중에 또 진짜 제가 좋아하는 내연기관 그 변속 충격까지 넣어주니까 진짜 약간 전기차랑 이질감이 없이 사실 저는 아우디가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레이싱도 계속 나가고 어쨌든 특징이 기술의 진보 아니겠습니까? 기술을 통한 진보? 네. 그러니까 워낙 좋은 기술이 많고 당연히 드라이빙도 이렇게 잘할 수 있게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차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실 레이싱에서 인정받은 그런 디젤 엔진이었잖아요. 파리에서는 24시 르망 24시에서 아우디가 거의 1위를 정말 계속 제패하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거기서 그 디젤 엔진의 내구성과 새로운 그 엔진의 내구성과 이런 걸 다 테스트하면서 유명해졌죠. 네.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약간 아우디는 좀 뭔가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약간 좀 이렇게 품위 있고 약간 중립을 지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런 변속 충격을 넣어줬다는 거 하나만으로 저를 이렇게 신나게 할 줄이야. 굉장히 흥분했어요. 전기차에 변속 충격이라니 너무 귀엽잖아요. 재밌어. 그리고 진짜 이 RPM 게이지 뜨듯이 전기를 얼만큼 쓰고 있는지를 이 퍼센트로 떠있긴 하지만 이렇게 RPM 게이지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저 이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브레이킹성이 왜 되게 좋냐면 모터가 회생제동 거는 브레이킹과 양쪽에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가 거는 힘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힘을 믿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엄청 괜찮네요. 이 브레이킹이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시면 이렇게 내리 누르면서 앞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 세팅이에요. 네. 원래 기본적으로 피칭에 의해서 이렇게 까딱하면서 꽂히듯이 서는 게 맞는데
이렇게 싹 눌리듯이 씁니다. 이거는 사실 운전을 할 때 브레이킹을 제가 이렇게 빵 누르는 게 아니고 서서히 눌러서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가 안정적으로 세팅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타기 전에는 그냥 전기차니까 그냥 뭐 얼마나 신기할까? 느낌이 좀 다를까? 약간 이런 데 집중을 했다면 굉장히 사람을 약간 신나게 하는 차네요. 지금도 브레이킹을 했을 때 이 브레이크 페달로 올라온 담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아주면 보통은 이제 그 패드랑 이 디스크를 우리가 밟은 힘으로 피스톤이 밀어요. 그걸로 쓰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걔네도 이제 반동하는 힘이죠. 원래 달리던 걸 이렇게 눌러주는 거니까 그 힘이 이렇게 패드로 올라오는 그 담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모터로 그냥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느낌이 잘 안 설 줄 알았는데 그 패드가 역으로 저를 밀어주는 그 힘도 되게 진짜 브레이킹 시스템처럼 잘 되어 있고 진짜 이질감 없는 그 반응이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잘 만들어진, 진짜 잘 조율된 브레이킹 시스템 같은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초반에 헛방도 없고, 이렇게 피스톤 이렇게 훅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 조절 잘 못하면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잘 된, 심지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브레이킹 시스템 같은 느낌입니다. 어디는 또 뭐 쿼트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쿼트로가 올해 40주년이 됐대요, 개발된 지. 그래서 이 쿼트로가 정말 그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런 노면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쿼트로가 또 여기에는 이 전기차에는 또 이 쿼트로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테스트가 되면 좋겠네요. 사고가 다니신 분에 의하면 이제 굉장히 예측한 것처럼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사실 그 바퀴에 휠 센서가 있잖아요. 그 얘는 마찰계수 측정하는 센서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타이어 마찰계수 측정하는 센서가 굉장히 기민하게 바로 0.00001초까지 반응을 하면서 그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이 변하는 걸 읽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카메라나 뭐 아니면 진짜 뭐 노면 상태 센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찰계수 변화로 딱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딱 읽어내지?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도 아닌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제 스티어링 휠을 갑자기 틀어야지? 이거는 사실 예측이 힘든 거잖아요, 차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차라리 마찰계수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자식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인데 당연히 차고 조절도 되고 어댑티브입니다.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이 바뀌죠. 최대 76mm, 그러니까 8cm에 가까우면 이 정도가 높이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승차감 차이도 굉장히 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라고 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의 승차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 모드나 이런 거에 따른 승차감 차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지금 시승 코스가 이제 곧 끝나서 제가 원래 굳이 시승 행사에서 했는데 무슨 시승차를 또 받아 이랬는데 기회가 되면 그 시승차를 받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차량에서 여기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에 보시면 딱 어댑티브 서스펜션 티가 딱 에어 서스펜션 티가 딱 나있죠.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제 각종 7가지 모드가 있는데 7가지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 지금 자동 모드였고 저 이거 지금 승차감이나 모드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까 코너를 돌 때도 생각보다 꽤 괜찮았어요. 자세를 탁 잡고 쫙 돌죠. 그리고 설 때의 느낌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까? 급정거였는데. 급정거였지만 욕이 나오지 않았어요. 욕을 뱉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브레이킹 시스템을 믿은 것도 있고 쓸 때 너무 갑자기 팍 쓰면 이렇게 꽂히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끝까지 간 건 있거든요. 쓱 저 누르면서 브레이킹 성능도 괜찮았고 그 브레이킹을 할 때 차체 느낌 반응도 괜찮았고 뭐 코너를 돌 때도 물론 괜찮고 딱 사륜구동 느낌, 그러니까 그 정말 그 그러니까 차 바퀴가 딱 잡아주는 느낌. 이게 진짜 딱 노면을 잡아주는. 노면 이렇게 딱 밀릴 때도 이렇게 왜 후륜이나 전륜은 한쪽만 이렇게 날린다면 얘는 이렇게 딱 4개가 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륜구동 그 코너를 돌 때는. 근데 얘가 지금 그렇게까지 테스트는 못 해봤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자동 설정이었지만 서스펜션 세팅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효율, 승차감, 다이내믹 하게 되면 또 달라지겠죠. 76mm나 움직이는데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 단계별로 조절이 되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놨네요. 진짜 이거 괜찮다. 지금은 약간 높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너를 돌 때는 아까 차라리 낮은 게 나왔는데 괜히 올렸네. 지금 보시면 어쨌든 3단계 중간 단계에 지금 서스펜션 세팅인데 이렇게 딱 돌 때만 자리를 굉장히 잘 잡고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이트론 55 쿼트로의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신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진짜요? 마음에 들어 주시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네. 부산 갑시다. 아, 예? 거기는 좋은 문.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